자, 개념 66번 가볼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미지수 설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등차 수열 이루는도 이루는이지만 요 뒤에 미지수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미지수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미지수를 설정할 때는 그 미지수에 만족되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미지수를 설정해 줘야 돼. 자, 이를테면,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있어. 임의의 세 실수,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놔? 임의의 세 실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보통 뭐 A, B, C 이렇게 놓죠. 근데 만약 이렇게 안 있고 조건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임의의 연속한 세 실수, 이런 표현이 있어. 임의의 연속한 세 실수. 그러면 이것도 A, B, C 이렇게 놓을 거야? 이것도 A, B, C라고 놓으면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분명히 언급한 연속한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드러나지 못하게 했죠. 그냥 세 실수와 연속한 세 실수는 분명히 다른데 저것도 A, B, C라고 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A하고 A 플러스 1하고 A 플러스 2하고 이렇게 놓는 거지. 이렇게 연속으로. 물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이렇게 놓을 수도. A를 가운데로 놓고 A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여기 A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놔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한 칸 차이만 나면 연속한 거니까. 맞아. 저렇게 조건을 좀 살려줘야 돼.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좌표평면상으로 해볼까? 좌표평면상에 임의의 점 P가 있다. 임의의 점 P가 있다. 그러면 아무 조건도 없으니까 우리 이럴 때는 P를 뭐라고 놔? 그냥 A, B 이렇게 놓으면 그만이죠. 근데 또 이렇게 안 있고 조건이 있는 거야.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 P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이 있으면 쟤도 A, B라고 놓을 수는 없지. 쟤도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Y는 2x 플러스 1 위에라는 이런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이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의 좌표를 설정하려면 뭐라고 놔야 된다? X를 A라고 놨으면 Y좌표는 뭐라고 놔야 돼? 그렇죠. 2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놔줘야 된다 이거죠. 자, 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미지수를 설정할 때 조건이 존재한다면 이 미지수 설정은 조건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이 드러나도록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자, 얘기를 쌤이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 차원에서 개념 66번에 있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미지수를 설정해라. 이런 얘기라면 쌤이 세 가지만 써볼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혹은 네수 혹은 다섯수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에 잘 나온다. 그러면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했으니까 세수, 네수, 다섯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할 때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이 조건이지. 이 조건이 드러나도록 세수를 설정해 준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럼 뭐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나 A라고 놓고 하나 A 플러스 D라고 놓고 하나는 A 플러스 2D라고 놓고 이렇게 놓으면 쌤 DC 커졌으니까 등차 수열 맞잖아요. 맞아요. 잘했어.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사실 근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A 플러스 6D 만약에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공차가 얼마씩 커지고 있어? 2D씩 커지고 있지? 아니면 또 이렇게 놓으면 안 돼? A 플러스 5D A 플러스 10D 이렇게 놔도 상관없지. 왜? 이렇게 하면 공차가 뭐가 될 뿐이니까 5D가 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어쨌든 드러나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드러나도록 한다. 자, 그럼 이 많은 것 중에 쌤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문제풀이가 쉬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게 가장 좋아. 어떻게? 세수가 있으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놓는 게 가장 문제풀이에 좋아.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왜 좋으냐면 이 세 수를 모두 다 더했을 때 대칭성의 구조를 띠면서 D가 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연산상에 더 도움이 되는 설정이야. 알겠지? 그냥 아까처럼 해도 되는데 그럼 연산을 한 번 더 해야 돼. 왜? 미지수가 2개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면 요 세 녀석의 합이 D가 사라지게 되므로 대칭성의 구조를 띠게 돼서 훨씬 더 연산하기가 좋아진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핵심.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네수, 다섯수를 설정할 때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여기다 하나만 더 첨가하자. 그 하나가 뭐다? 대칭성. 자, 등차 수열은 이 대칭성에 맞게 설정하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칭성을 염두에 두고 설정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섯수 한번 해볼까? 다섯수. 오케이. 다섯수 해보자. 다섯수는 당연히 A에다가 오른쪽으로 몇 칸? 2칸을 가면 되지. A 플러스 2D까지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도 A-D 하나 가고 A-2D 하나 가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두 개를 가면 역시 대칭성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요 싹 더하면 얼마가 된다? 그렇죠. A만 남아서 D가 싹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괜찮죠? 자, 이제 4개가 문제야. 자, 왜 4개가 문제냐면 A를 기준으로 대칭을 쓰기에는 이 개수가 지금 몇 개지? 4개니까 얘를 기준으로 개수가 안 맞아. 이 3개는 홀수였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하나씩 쓰면 되고 5개도 홀수였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2개를 쓰면 되는데 이 4개는 짝수기 때문에 가운데가 여기가 돼버리거든? 그죠? 그래서 얘를 설정할 때 요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이거 쌤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가 요런 아이디어 어때? 요 가운데 빈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쪽에 2개를 적고 요쪽에 2개를 적어볼 생각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차가 이렇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운데에 우리가 가상의 A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운데에 가상의 A가 있다고 생각해. 가상의 A를 어떻게 쓸까요, 우리? 이렇게 쓸까? 이렇게? 가상의 A가 있다고 생각하고 양쪽으로 한 칸씩 딱 벌어져서 숫자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 플러스 D하고 A 마이너스 D를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한 칸씩 더 가는 거야. 그리고 한 칸씩 더 가면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2D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2D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러면은 여기 갈 때 공차 얼마야? 공차 얼마야? D. 근데 여기로 올 때는 2D. 젠장 안 되네. 그럼 등차 수열이 안 됐단 말이야. 여기는 D인데 여기는 2D야. 그리고 여긴 다시 또 D가 됐어. 안 돼.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상의 A를 기준으로 어차피 펼치기로 한 거니까 요 사이에 공차가 얼마였어? 요 사이에 공차가 얼마였어? 2D였지. 그러면 2D만큼씩 떨어뜨려 볼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계속.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 2D만큼 떨어졌으니까 쌤이 이렇게 써볼래요. 여기를 A 플러스 뭐라고? 그렇지. 3D라고 적어버려요. 3D.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차는 이제 얼마씩? 2D. 여기도 2D. 여기도 2D. 2D만큼 떨어졌으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이라는 조건은 만족시켰고 거기다 뭐 하나? 대칭성까지도 만족을 시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세수와 다섯수에 비해서 내수는 약간 아이디어가 좀 참신하지,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걸 잘 기억해 둬야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105 이렇게 있고 이퀄 0. 자, 이 녀석의 세 근이 이 녀석의 세 근이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네. 자, 그럼 해보자. 우리 원래 3차 방정식 나와서 세 근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놓지 말자 이거죠. 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냥 3차 방정식에 세 근이면 요게 없으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세 실수이면 이렇게 놓지만 조건이 존재하면 그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린 이 등차 수열에 맞게 뭐라고 놓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놓자고. 알파 마이너스 D 그리고 알파 그리고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뭘 살려서? 대칭성을 살려서. 괜찮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되는 거지? 요거 다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거 다 더하면 D는 없어지니까 뭐야? 3알파? 오케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 15. 오케이. 찾았다. 알파 찾았어. 알파 얼마야? 알파 5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조금 더 써볼까? 근과 계수의 관계 좀 더 써보자. 두 개씩 곱한 거. 그죠?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마이너스 D 곱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D 곱하기 알파 플러스 D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D. 자, 두 개씩 곱한 거는 뭐였죠? 다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거는 A분의 C 해서 얼마? 요게 K구만. 요게 K. 요게 지금 요게 K.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개씩 곱한 것도 있잖아. 우리 알파 마이너스 D 곱하기 알파 플러스 D. 나온 김에 근과 계수의 관계 정리하시죠. 세 개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서 얼마가 된다? 이게 105가 된다. 이런 얘기다. 자, 근데 우리 이 값들 중에서 알파를 이미 알고 있거든. 알파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다 세 개 곱한 거에다가. 그럼 얘 어떻게 돼? 5 마이너스 D에다가 또 5 플러스 D에다가 또 지금 우리 알파 아니까 5까지 이렇게 곱해서 얘가 뭐가 됐어? 105가 된 거네. 105가. 그러면 5로 이렇게 딱 약분하시면 얘는 21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공식. 그럼 얘는 5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21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 25니까 요거 저로 딱 넘어가면 얼마야? 여기 25니까 여기 딱 넘어가면 얼마야? 4죠. 4. D 넘어오면 D 제곱 되는 거고. 그렇구나. D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 색은 다 알았다. 어차피 알파는 5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공차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으니까 써봐야 되겠죠? 자, 가운데 5야. 만약에 공차가 2다. 플러스다. 그러면 얼마? 7이 되고 왼쪽으로 가면 3이 되고 이런 얘기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공차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가 5니까 마이너스 2 가면 얼마야? 3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일로 와야 되니까 7이 똑같네. 그쵸? 뭘로 하나 상관이 없었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지? 우리 K값 구하라 그랬죠? K값은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었어.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5.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35.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2번 문제 바로 가볼게. 이거 지우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 수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뒤에 약간 어려울 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거기로 갈 때까지는 쉽게 가자고. 알겠죠?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고대 이집트의 한 수학 문헌인 아메스 파피 뭐 이렇게 어려워 이름이. 그죠?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네. 5사람에게 120개. 오케이. 120개의 빵을 나눠줄 거래. 5사람한테. 근데 각자의 배당 몫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몇 명이? 5명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가보자. 일단 여기까지만. 5명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다. 5명이. 그죠? 그럼 저대로 놓으면 되지. 뭐라고 그럴 거야? A-2D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 5명이 총 몇 개의 빵을? 120개의 빵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조건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되는 거야? 요거 다 더하면 120대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대칭성의 구조를 띄었기 때문에 다 더하면 D들은 다 사라질 거고 5만 5만이 아니라 A만 그죠? A만 몇 개? 5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120. 그럼 이렇게 탁탁 약분하면 얼마야? 5, 20, 5, 4, 20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아 그러네. A 값이 24였거든. 그럼 이거 우리 다시 설정하자. 다시 설정해서 A 자리에 24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24 자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24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그냥 24 그리고 24 플러스 D 그리고 24 플러스 자 2D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뭐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 얘기했지?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은 사람은 얘기했지 뭐 얘. 그쵸? 근데 그 두 사람의 몫의 합이 요 두 거 더한 거 요 두 개 더한 녀석이 뭐다? 나머지 세 사람의 합의 7분의 1이 된다. 얘네들 더한 거 요거 다 더한 거에 얼마? 7분의 1이 된다. 더하자 그러면. 자 20 우리가 쓰죠. 24에다 24 더하면 얼마야? 4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D에다 마이너스 D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D가 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3개 더하면은 24에다가 24가 3개 있는 거니까 얼마야? 70인가요? 72? 네, 72. 그 다음에 D, 2D니까 여긴 플러스 몇 D? 3D가 되는데 이 세 사람의 몫이 얼마라고? 7분의 1이 된다는 거야. 7분의 1. 오케이.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7만 절로 가자.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이거 7 곱해봐. 7 곱하면 얼마야? 7, 8, 56, 5, 4, 7, 28에 28에 5 더하면 33인가요? 이렇게? 오케이. 336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얼마야? 21D. 여기는 72 플러스 3D. 이렇게 되겠네. 이거 절로 넘어갈까요? 이거 절로 넘어가면은 얼마야? 24D네. 하필 또 24D네. 24D. 그죠? 24D. 24D가 되고 72가 절로 넘어가면 여기 72가 넘어가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4 되고요. 여기서 또 20 되면은 6 되고 여기 얼마? 자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4D가 264가 돼서 자 우리가 원하는 D 자 우리가 원하는 D는 얼마가 된다? 24분의 264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죠 이게? 얼마죠? 얼마 약분데 여기다 1 들어가면은 24가 되고 다시 24가 되니까 다시 1이 들어가. 요렇게 되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D가 11이 됐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의 몫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장 많이 배당받는 애는 얘잖아 얘 그죠? 그래서 D 자리에 11을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24 더하기 2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답 얼마다? 46이라고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녀석 세수, 내수, 다소수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세수하고 다소수잖아.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에도 세수랑 다소수가 많아. 아까 내수는 약간 참신했었으니까. 근데 우린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 내수를 꼭 기억해 두자는 얘기였어.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우리 또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죠.